정부와 여당 그리고 노동계 간의 이 탄력 근로제 확대를 놓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단위 기간인데요. 정부는 왜 이걸 연장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노동계는 왜 여기에 반발을 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질문부터 드릴게요. 현행법상 이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최장 3개월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 7월에 최대 근로 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이 되면서 이 탄력 근로제를 단위 기간을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온 겁니다. 네, 이 배경 좀 그렇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올 7월부터 바뀐 것들 근로기준법을 보면은 이제 주당 법정 시간은 40시간이고요. 여기에 12시간을 연장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일주 기준으로 52시간을 넘길 수가 없는 그런 건데요. 그럼 저 탄력 근로제는 뭐냐? 탄력 근무제는 뭐냐? 유연 근무 시간이 있어서 일단은 주당으로는 52시간이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현행법상 3개월 내에서는 일단 주당 52시간을 평균적으로 맞추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는 이번 주에 64시간이라면 다음 주에 40시간을 일한다라고 하면 2주 기준으로는 108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나 좀 더 많이 일할 때가 있고 좀 쉴 때가 있는 건데 이것을 3개월 내에서 할 게 아니라 지금 정부와 여당은 6개월 또 뭐 길게는 1년까지도 이 탄력 근무제를 연장하자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이유는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탄력 근무제를 좀 해보니까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 이게 쉽게 생각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쭉 일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일하는 사람이 일단 멈추고 나머지 더 일이 필요할 땐 새로운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건데 좀 해보니까 생산성과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당초에 정부가 이것을 목표로 했던 거는 일단 이게 고용에 굉장히 장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일하는 분들은 주 52시간밖에 일 못하면 나머지는 신규 고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신규 고용은 없고 거기에 생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정부도 급선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근로시간을 좀 유연하게 해달라. 현행의 이 단위 시간인 3개월은 너무 짧으니까 실효성이 낮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 여당이 최장 6개월 그리고 이제 경영계와 자유한국당에서는 1년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러면은 애초에 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변경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도 지금 궁금해지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노동계 뭐 강력한 입장이기도 한데요. 아마 노동계가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데는 어느 정도 믿었던 정부와 여권 스스로가 이 탄력 근무제를 더 주장하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 주 52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옮기자라는 쪽으로 나서고 있어서 아마 이런 태세 변화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나오는 것은 정부와 여권은 일단은 이 탄력 근무제의 그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는 하자. 즉 6개월 내에서는 열심히 막 일할 때는 뭐 주당 64시간 일하고 쉴 때는 뭐 주당 40시간을 쉬고 이거를 하자라는 거고 아예 야권과 재계에서는 1년까지는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에도 3개월, 6개월 뭐 여러 사례가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당초에 주 52시간을 했던 뭐 저녁이 있는 삶이라든가 뭐 새로운 일자리 나눔이라든가 이런 정론적인 원론적인 의미에서는 3개월보다는 조금 퇴색되는 뭐 그런 차원은 있습니다. 네. 노동계의 입장을 좀 들어보면요. 이 단위 기간을 더 늘렸을 때 이제 주 64시간까지 근로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평균적으로 주 40시간만 맞추면 되니까 수개월씩 연달아 연장 근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탄력 근무제라 하더라도요. 뭐 단위 기간이 어찌 됐건 간에 일주일 동안 100시간 일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일단 주당 최대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64시간입니다. 그건 탄력 근무제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노동계의 주장은 뭐냐? 64시간인데 만에 하나 이걸 6개월이라든가 1년으로 연장을 하면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주당 60시간 이상을 노동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온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현재 과로사의 기준이 바로 주당 60시간 이상 3개월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정부와 여권이 방조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가 연장 근로수당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법규를 보면은 일단 40시간 일할 수 있고 12시간 연장에 150%의 초과 근로수당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 52시간이 채워져 있는데 탄력 근무제를 할 때는 주 52시간까지는 수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장 근무, 초과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근로수당을 못 받아서 임금 삭감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뭐 노동계 측에서 한 7% 정도 임금이 깎이는 효과가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반발의 이유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오는 21일
민주 21일 그러니까 내일입니다. 내일입니다. 네. 민주노총 총파업이 예정이 돼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모레 민주노총이 빠진 경사노위의 출범식이 있습니다. 이 정부와 노동계가 완전히 등을 돌리는 건지 뭐 접점을 모색할지 궁금해지는데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분수령, 그러니까 변곡이 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네. 어떤 갈등이 더 심화되는 첫 발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탄력근무제 이슈도 있지만 광주형 일자리도 함께 지금 같이 논의가 그렇죠.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정부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지금 노동계와 민노총과 지금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특히 저도 좀 놀랐던 게 이번에 경노사회, 그러니까 경제사회 노동사회위원회에 민노총을 아예 배제를 시켰던 이 부분 역시도 정부와 여권에서도 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뭐 적어도 6개월 연장은 끝까지 좀 가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평행선이거든요. 근데 뭐 총파업 이후로 글쎄요, 어떤 타협점이 바로 나온다기보다는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다가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